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ER 다이어그램 작성 및 실전 연구 강의 노트입니다. 이 ER 다이어그램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론은 알아도 막상 실무에 적용하려면 좀 막막할 때가 많죠. 이 자료가 바로 그런 어려움을 좀 꿰뚫어 보는 실용적인 조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규칙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그리고 그 해결책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자, 어떤 숨겨진 보석 같은 통찰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딱 눈에 띄는 게 관계를 찾는 방법인데요. 자료에서는 먼저 직관, 그러니까 심정으로 이거 관계 있겠다 싶은 걸 떠올린 뒤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나 업무 규칙 같은 물증으로 확인하라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직접적인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와 나, 분명 관계는 있죠. 근데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아버지와의 그 직접적인 연결, 이걸 우선시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 맞아요. 그 직접적인 관계에 집중하라는 조언이요. 이게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딱 집중하면 고려해야 할 관계의 수가 확 줄어든다고 해요. 훨씬 심플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직접적인 관계마저 잘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샘플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A 상품이 B 날짜에 C 고객과 연결돼서 주문 내역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숨어있던 관계가 스르륵 드러난다는 거죠. 뭐랄까 약간 데이터 탐정이 되는 느낌이네요. 데이터 탐정.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네, 그렇게 관계를 찾았다면 이제 그 내용을 좀 구체화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실무 전문가, 그러니까 현업 사용자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죠. 핵심을 정말 잘 아는 전문가는 너무 바쁘셔서 모델링 회의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세부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대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러한테 필요한 능력이 바로 흡입신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흡입신공이요. 그냥 듣는 걸 넘어서 상대방 표정이나 말투에서 그 숨겨진 정보나 확신의 정도까지 파악해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네, 맞아요. 그 흡입신공이라는 표현, 재미있으면서도 진짜 핵심을 찌르는 말 같아요. 자료에서는 단순히 현재 업무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미래의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물론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 시스템 보니까 이런 기능도 있던데 혹시 여기도 필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선제적으로 질문하면서 가능성을 탐색하는 그 상상력,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재에만 너무 매몰되면 나중에 시스템 확장할 때 큰 비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미래까지 생각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다이어그램을 실제로 그리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팁도 있었어요. 가급적 선은 수직, 수평으로만 그리고 대각선은 피하라는 조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각선 피하는 거요? 네. 보기에도 깔끔하고 공간 활용에도 효율적이라는 이유인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또 그 여백의 미를 살려서 나중에 수정이나 확장이 좀 쉽도록 공간을 충분히 두라는 점도 강조하고요. 네, 특히 복잡한 모델에서 아주 유용한 팁으로요. 관계가 너무 많이 몰리는 엔티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원 같은 거. 이런 경우에 식별자만 딱 가진 복제본 엔티티를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 배치하라는 아이디어. 이게 아주 실용적으로 보였습니다. 복제본 엔티티요. 네, 원본 엔티티는 모든 속성을 다 가지면서 복잡한 정보를 표현하는데요. 이 복제본은 오직 그 관계선을 깔끔하게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이러면 뭐랄까, 긴 선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막고 가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색을 다르게 하거나 이름 뒤에 카피 같은 표시를 하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죠. 그거 괜찮은 방법인데요. 복잡한 그림이 훨씬 단순해지겠어요. 그리고 이번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좀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은 사원, 부서 관계 예시였습니다. 네. 그 부분이죠. 논리적으로만 보면 사원은 여러 부서를 거칠 수 있고 또 부서에는 여러 사원이 속할 수 있으니까 다대다 MM 관계가 맞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자료는 실제 업무에서는 95% 이상이 현재 어느 부서 소속인가 이 정보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핵심이죠.
만약 순수하게 관계로만 모델링하면요. 현재 부서를 찾기 위해서 매번 전체 근무 이력 데이터를 다 조회하고 또 복잡한 조건을 걸어야 해서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는 거죠. 아, 매번 그렇게 찾아야 하면 정말 비효율적이겠네요. 네. 그래서 자료는 좀 과감한 제안을 합니다. 관계, 그러니까 근무 이력은 그대로 두되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현재 소속 부서 정보만을 위해서요. 이걸 위해 별도의 1대다 관계를 특화해서 추가하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력용 MM이랑 현재용 1.M을 같이 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약간의 데이터 중복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사용 편의성이랑 성능을 극대화하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 로봇 태권브이 비유도 나왔잖아요. 핵심 기능, 그러니까 현재 정보 접근성이 없으면 거대한 데이터, 즉 과거 이력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통찰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론적인 완벽성보다는 실용적인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이죠.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다이어그램 작성이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작업을 넘어서는구나 싶어요. 현재와 미래, 또 논리와 현실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랄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지혜가 필요한 분야네요. 그렇죠. 특히 핵심적인 현재 상태와 방대한 과거 이력,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또 연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비단 데이터 모델링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보를 처리하거나 좀 복잡한 문제를 분석할 때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나요? 당장 필요한 핵심 정보랑 그냥 참고용 배경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같은 거 말이죠. 이 관점을 여러분의 다른 업무나 학습 영역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